자, 10분 요약 보겠습니다.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10분 기적 아셨죠? 자, 복대리. 참고로 여기 그 10분 요약은 제가 우리 기출 문제만 딱 분석해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잘 해보자고요.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을 한 거라고?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. 본인의 대리인인데 선임을 했으니까 임의 대리인인 거지.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, 임의 대리인일 수 있지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. 복인권과 책임.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고? 다만 승부를 낼 때 있다 그랬죠. 승부를 낼 때 있어. 그리고 선임감독 책임을 지죠. 근데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감경된다라고 한다. 근데 법정 대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? 복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. 선임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복대리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어쨌거나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을 했으니까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, 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. 의존한다 이 말은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어.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 이 말인 거죠.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고?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다. 표현대리에서 보실 것은,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죠.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? 병만 주장할 수 있다고. 그리고 과실상계할 게 아니야.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. 만약에 이게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됐어. 그러면 이게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어. 과실상계가 아니고요.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다고.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과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서 안 된다고?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.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,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서는 다 된다고.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서는 법정 대리가 안 된다고. 근데 복표 그랬죠? 복표. 네, 이렇게 말한다. 그 다음에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따로 보시는데, 이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. 근데 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도 되고, 특히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, 복대리권 다 되고,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권도 되고, 사자도 된다고. 사자도 다 시험 지문에서 본 것들이죠. 그리고 그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일 때 되는데 현명이 있어야 돼. 그래서 현명이 아닌 성명 모용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다. 강행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그랬죠.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,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. 행위 당시인 거죠. 협의회 무권대리 가시면 이게 본인이 추인하면 되는데,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회 수유가 되죠. 근데 추인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?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. 근데 이게 묵시적 추인도 되죠.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든지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건 묵시적 추인이 된다.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추인이 되는 것이다.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.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.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죠. 그런데 왼수가 추인 거절하는 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이건 금반응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야. 근데 최악동이죠.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. 근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본다? 거절한 것으로 본다. 그리고 철학스죠. 철에는 악의자가 못해. 철학스. 근데 악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을 한다? 야, 너 악이니까 철회 못해. 이렇게 해야 된다고. 그 말인 거죠. 본인.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,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라고 해서, 이게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어도 무권 대리인 책임져야 돼. 이런 뜻이라고. 그 다음에 이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누가 선택을 한다?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. 무효와 취소에서 우리 차이점, 무효는 누구라도, 그 다음에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.
그 취소권자가 제 착사강 대승만이다. 제 착사강 대승만.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데 취소할 승행위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해야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유. 무효는 많이 있는데 취소가 뭐라고요? 제 착사강. 제 착사강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거죠. 무효 가시면 유동적 무효.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했을 때만 유동적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면 그건 뭐라고요? 확정적 무효다. 그 다음에 일부 무효.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1분 가면 일부 무효가 되죠. 1분 가면 법률행위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, 가정적 의사로서 의혹이 있을 때 일부 무효가 된다라고 했다. 그리고 일부 취소에서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랬었죠. 일부 취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. 근데 1분 가일 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. 그 다음에 무행위 전환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행위 전환.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측면에서 보면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돼. 전환돼, 추인 안 돼. 무행위 추인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. 강반불, 강행법규 위반, 반사배 질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안 된다. 그런데 이게 되려면 소멸 후,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다. 가장매매나 무효인 가득을 위한 등기로 전용했을 때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서 추인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 그랬었죠. 취소 가시면 취소권자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특히 주의할 거,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다고? 취소할 수 있다고.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건 되지만 뭐는 안 돼? 추인은 안 돼. 취소는 되지만 추인은 안 돼. 임의대는 기본적으로 안 되죠.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? 별도의 수건이 있어야 돼.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었죠.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취소하고 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돼. 뭐가 된다? 무행위 추인만 된다는 거죠. 무행위 추인만.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여기도 마찬가지.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알고 추인했을 때. 근데 법정 대리는 전에도 가능한 거지. 애가 미성년자일 때 또 뭐 할 수 있다? 추인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법정 추인 사유 그러면 이청경, 담양강, 이청경, 양강. 그렇지만 상청양은 X야.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야.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죠. 그리고 취소권이 단기 소멸.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에 소멸한다. 이게 제척기간이라고. 제척기간이다. 하여간 제가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이 박스 넘어가면 빼버리는 걸로. 박스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심으로 박스 안에다 집어넣은 거다.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. 취사 선택을 해서. 법률행위 조건. 조건은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, 소멸하는 건 해제조건.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는 것이 아니죠. 다만 특약으로 합의로 뭐 할 수 있다?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어. 이 말인 거죠. 기한은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 발생 시기, 효력 소멸 종기. 근데 여기는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. 네.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이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기해무 불정무. 기해무 불정무 알면 됐죠. 기성조건이 그러면 정지조건이면 뭐가 된다고요? 조건 없는 법률행위.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고. 네.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에 의할 조건 성취를 의제되는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. 요거 시험 지문에 몇 번 나왔어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입에 딱 붙도록 잘 좀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안 막았으면 그때쯤 완공됐을 텐데 이 말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정지조건부는 일단 조건부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. 다투려는 자.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권리가 생기죠.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장을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. 그럼 기한. 기한에서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시기고 효력이 소멸하는 게 종기고
근데 여기는 특약으로도 소급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. 그리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죠.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뭐라고요? 기형이 된다. 기형. 기간과 관련해서 기간은 기간계산법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죠. 그리고 이건 사법관계, 민법에 있으니까 사법관계를 전제해서 규정을 한 거죠. 근데 공법관계에도 적용을 한다. 요즘 뉴스에 보니까 형사소송법에는 따로 계산법이 있다는 거죠? 아니,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아. 그걸 물어보지는 않고, 어쨌거나 그런 게 없을 때, 그때도 적용된다, 이 말인 거죠. 시분처는 자연적 계산법에 따라서 즉시로부터 종료한 때까지. 근데 일주원료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서 초일불사집의 원칙이 있는데, 예외적으로 오전 0시부터나 나이 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. 만료점은 기간 말일에 종료가 된다. 사원총회 소집성지는 -8 발신주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소멸시효과 비교하는 것으로 제척기간까지만 오늘 정리를 했어요.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으니까. 근데 제척기간의 권리행사 방법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. 채권량도 통지하는 권리행사한 게 아니고요.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라고요? 재판상 행사. 점유보존권은 출소기간이다. 이렇게 썼죠. 그 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성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, 매매 예약 완결권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.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약정한 기간대로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언제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중단, 정지, 포기가 없어. 소멸시효 중단, 정지, 시효이익의 포기 이런 게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다고. 네, 여기까지 끝. 일요일날 우리 특강으로 만나자고요. 네, 수고했습니다.